별 알퐁스도데 리브롱산의 방목지에서 나에게 라브리를 데리고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 나는 며칠 동안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구경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다. 약초를 캐러 다니다 지나가는 리르산의 은자나 피에몬테 지방 숫쟁이의 시커먼 얼굴을 보는 일이 이따금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터라 말하는 습관을 잃어버린 데다 산 아래 마을이나 도시에서 도는 소문 따위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순박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보름마다 식량을 내게 가져다 주기 위해 올라오는 우리 농가의 노새 방울 소리가 들리고 언덕 위로 막둥이의 부스스한 머리나 노라드 아주머니의 붉은색 머리 쓰개가 보일라 치면 뛸 듯이 반가웠다. 나는 누가 영세를 받았느냐, 누가 결혼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서 아랫마을 소식을 묻고 또 물었지만 실은 주인집 딸, 이 고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가 제일 궁금했다. 하지만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나는 아가씨가 축제나 파티에는 자주 가는지 멋쟁이 남자들이 여전히 찾아오는지 넌지시 물었다. 산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 그런 것들을 알아서 뭐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20살의 청년이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내가 이제껏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대답해 주리라. 그런데 어느 일요일 기다리는 보름치의 식량이 무슨 일인지 아주 늦어지고 있었다. 오전에는 미사가 늦게 끝났기 때문이라니 생각했다. 그러다 정오 무렵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기 때문에 길이 험해져서 나귀가 길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려니 생각했다. 이윽고 3시경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말끔히 개면서 물을 머금은 산이 햇빛에 반짝일 때 나뭇잎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물이 분 계곡에서 콸콸 넘치는 물소리 속에 부활절에 울리는 낭낭한 종소리만큼이나 경쾌하고 활기찬 노새 방울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노새를 몰고 온 사람은 막둥이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구였을까? 바로 스테파네트 아가씨였다. 몸소 노새를 몰고 온 아가씨는 버들 바구니들 사이에 꼿꼿이 앉아 산바람과 비가 그친 뒤에 서늘해진 공기를 쐬서인지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막둥이는 병이 났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받아 자식들 집에 갔다고 말하면서 노새에서 내린 아름다운 아가씨는 오다가 길을 잃는 바람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꽃무늬 리본 스카프에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치마를 입은 아가씨는 어찌나 곱게 단장을 했는지 숲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다기보다는 차라리 무도회에 갔다가 늦어진 것 같았다. 어찌나 어여쁜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결코 실증이 나지 않는 아가씨. 사실 나는 그렇게 가까이에서 아가씨를 본 적이 없었다. 양떼가 평원에 내려와 있는 겨울철에 저녁을 먹으러 농가에 돌아올 때면 늘 예쁘게 차려입고서 머슴들에게는 거의 말을 건네지도 않고 쌀쌀맞게 지나가는 아가씨를 이따금 보긴 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아가씨가 내 앞에 와 있는 것이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러니 내가 제정신일 수 있겠는가?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바구니에서 식량을 꺼내놓고 나서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쉽게 찢어질 것처럼 하늘하늘한 레이스 치맛자락을 살짝 걷어들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선 아가씨는 내가 잠자는 곳을 보고 싶어 했다.
집 자리와 양가죽 이불, 벽에 걸린 큼직한 외투, 지팡이, 돌멩이 총, 하나하나가 다 신기한지 아가씨는 마냥 즐거워했다. 여기서 살아요? 이렇게 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쓸쓸할까? 뭘 하고 지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죠? 나는 아가씨를 생각하면서 지내죠 라고 대답하고 싶었다. 거짓말이 아니건만 어찌나 당황했던지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걸 눈치챈 아가씨가 내가 쩔쩔매는 것이 재미있는지 짓궂게도 나를 점점 더 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씨 착한 여자친구가 가끔 만나러 오겠죠? 아마 틀림없이 금빛 양이거나 삼봉우리만 뛰어다니는 에스테렐 선녀일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머리를 약간 젖힌 채 머금는 귀여운 미소하며 느닷없이 나타났다가는 서둘러 떠나려고 하는 아가씨야말로 에스테렐 선녀 같았다. 그럼 안녕. 조심해서 가세요, 아가씨. 그러고는 빈 바구니를 가지고 아가씨는 떠났다. 아가씨가 비탈진 길로 사라졌을 때 노새 발굽에 굴러떨어지는 돌멩이 하나하나가 내 가슴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나는 오래오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날이 저물 때까지 몽롱한 기분으로 행여나 꿈을 깰까 두려워서 감히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질녘 골짜기가 파랗게 물들기 시작하고 양떼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매매 울면서 모여들기 시작할 때 내리막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가씨의 모습이 보였다. 조금 전 보았던 생글거리는 얼굴이 아니라 물에 흠뻑 젖어 부들부들 떨면서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언덕 아래에서 빗물에 불어난 소르게 강을 무리하게 건너다 하마터면 떠내려갈 뻔했던 모양이었다. 어둠이 내린 시간에 농가로 돌아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아가씨 혼자서는 절대로 찾지 못할 것이 뻔한데 지름길로 가게 할 수도 없고 또 나는 양떼를 두고 떠날 수가 없으니 난처하기 짝이 없었다. 그렇다고 산에서 밤을 보내자니 집에서 걱정할 생각에 아가씨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나는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진땀을 뺐다. 7월은 밤이 짧아요, 아가씨. 그러니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아가씨의 발을 녹여주고 수르게 강물에 홀딱 젖은 옷을 말려주려고 서둘러서 불을 지폈다. 그러고는 아가씨 앞에 양젓과 치즈를 가져다 놓았다. 하지만 몸을 녹일 생각도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눈물만 글썽이고 있는 아가씨를 보고 있자니 나도 울고 싶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날은 어두워졌다. 해가 넘어가는 쪽에만 먼지처럼 뿌연해 안개 같은 햇빛만 보일 뿐 산봉우리는 깜깜했다. 나는 아가씨를 움막 안에 들어가서 쉬게 했다. 새 집자리 위에 새 털가죽을 깔아놓고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나는 문 밖에 나와 앉았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쁜 생각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았다는 걸 하느님은 알고 계신다. 움막 한 구석에서 잠자는 아가씨를 신기한 듯 쳐다보는 양떼 바로 옆에서 주인집 딸, 다른 어떤 양보다도 더 하얗고 더 소중한 양 같은 그 딸이 내 보호를 받으며 잠들어 있다는 것이 가슴 뿌듯하다는 생각밖엔 없었다. 하늘이 그토록 깊어 보이고 별이 그토록 반짝여 보인 적이 없었다. 갑자기 움막의 살문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났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다. 양들이 뒤척이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는가 하면 꿈을 꾸는지 매매에 울기도 했다. 아가씨는 불가에 있고 싶어 했다. 나는 얼른 아가씨의 어깨에 내 양가죽을 걸쳐주고 화력을 세게 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 대에서 밤을 보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 그 적막한 고요 속에서 신비로운 세계가 깨어난다는 걸 알 것이다. 그때는 샘물이 한층 맑은 소리로 노래하며 못에는 작은 불꽃들이 반짝인다. 산의 온갖 정령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어디에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들릴락 말락 희미한 소리가 들려온다. 마치 나뭇가지가 자라는 소리, 풀이 자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낮은 생물이 활동하는 시간이고 밤은 무생물이 활동하는 시간이다.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밤의 세계는 무섭기만 하다. 그래서 아가씨는 부들부들 떨면서 조그만 소리만 나도 나에게 바싹 다가앉았다. 아래쪽에서 반짝이던 못에서 애절한 울음소리가 물결치듯 우리를 향해 올라왔다. 바로 그 순간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흘러갔다. 마치 방금 들린 울음소리에 이끌리는 듯이. 저게 뭐죠?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직한 소리로 물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사람의 혼이랍니다, 아가씨. 그렇게 대답하면서 나는 성호를 그었다. 아가씨도 성호를 긋고 나서 명상에 잠긴 얼굴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말했다. 목동들이 요술쟁이라는 게 정말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가씨. 하지만 별들에 더 가까이 살고 있으니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우리 목동들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더 알고 있을 뿐이죠. 양가죽으로 몸을 감싸고 한 손으로 머리를 받친 채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아가씨의 모습은 흡사 하늘에서 내려온 어여쁜 목동 같았다. 어쩌면 저렇게 별이 많을까? 아, 아름다워. 저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봤어요. 저 별들의 이름을 알아요? 그럼요, 아가씨. 자, 보세요. 우리 머리 바로 위에 있는 저 별은 은하인데 성 야곱의 길이라고도 부르죠. 프랑스에서 에스파냐까지 쭉 뻗어 있는 별물이죠. 유명한 샤를 마뉴 대제가 사라센 사람들과 싸울 때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갈리시아의 성 야곱이 흔적을 남겨놓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저기 멀리 번쩍번쩍한 바퀴를 4개나 단 저 별은 큰곰자리라는 별인데 영혼의 수레라고도 부른답니다. 앞에 있는 3개의 별은 3마리의 짐승이고 3번째 별 바로 옆에 작은 별은 마부예요. 그 주위에 비오듯 쏟아지는 별들이 보이죠? 저 별들은 하느님이 하늘나라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영혼들이죠.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별이 바로 오리온 자리인데 세스랑 또는 사망성이라고도 부르지요. 우리 목동들에게 시계 역할을 해주는 별자리랍니다. 저 별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자정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아래 남쪽에서 반짝이는 별은 시리우스, 즉 별들의 횃불, 장드밀랑이라고도 부르지요. 이 별에 대해서는 목동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온답니다. 어느 날 밤 장드밀랑은 사왕성과 칠성, 즉 닭장과 함께 친구별의 결혼식에 초대되었지요. 제일 먼저 출발한 닭장이 윗길을 차지했지요. 저 위를 보세요. 사망성은 아랫길을 가로질러서 닭장을 따라잡았지요. 하지만 게으름뱅이 장드밀랑은 늦잠을 자는 바람에 꼴찌가 되자 그만 화가 나서 그 둘을 멈춰 세우기 위해 지팡이를 던졌지요. 그래서
사망성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부른답니다. 하지만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은 뭐니 해도 우리가 양떼를 몰고 나오는 새벽에 그리고 돌아오는 저녁에도 길을 밝혀주는 금성, 즉 목동의 별이지요. 우리는 목동의 별을 마겔론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아름다운 마겔론은 토성, 즉 프로방스의 돌을 쫓아다니다가 7년마다 한 번씩 결혼을 하거든요. 어머, 별들도 결혼을 해요? 그럼요, 아가씨. 별들의 결혼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어깨에 뭔가가 사뿐히 기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건 리본과 레이스와 구불구불한 머리칼과 함께 내게 기대어 잠든 아가씨의 머리였다. 아가씨는 하늘의 별들이 점점 빛을 잃다가 솟아오르는 해에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순간까지 꼼짝도 않고 잠들어 있었다. 가슴이 약간 설레었지만 나는 오직 아름다운 생각만 하게 만드는 맑은 밤의 성스런 보호를 받아 잠자는 아가씨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가장 곱고 가장 반짝이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헤매던 중 내 어깨에 내려앉아 쉬다가 그만 잠이 든 거라는 상상에 빠져들었다.